안녕하세요, 로맨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공사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전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한전을 재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향으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한국전력공사는 여기 보이시듯이 외국어 성적이 100이고요. 자격증 가점이 사무는 20, 기술은 40입니다. 그래서 사무는 70배수, 전기는 15배수까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외국어 성적과 자격증 가점으로 일자 전형은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즉 이 직무 면접과 그리고 이 종합 면접까지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작성하시는 자기소개서를 최대한 성심성의껏 작성을 해주셔야만 종합 면접 때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했던 부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꼭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신경 쓰셔서 작성을 해주시고, 이번이 처음이라서 한번 시험 삼아 보는 것이다, 또는 필기시험이 아직 필기 합격권까지는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가볍게 작성을 하셔서 필기시험을 보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겁니다. 4가지 인재상 중에 지원자가 가장 부합되다고 생각하는 인재상 2가지를 선택을 하여서 본인의 가치관과 연계하여 교육, 경험, 경력 등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기술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일단은 이 인재상을 보면요, 이 통섭형 인재, 가치창조형 인재, 기업가형 인재, 도전적 인재 이렇게 있습니다. 이 4가지가 모두 다 갖춰야만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재상에 있는 무슨 유형의 인재 이걸 보기보다는 여기에 설명에 있는 부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 하면, 기업가형 인재 중에 강조를 할 수 있는 것이 무한책임,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먼저 고려한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으시다고 하면 기업가형 인재인 거고요. 참고로 기업가형 인재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이 주인의식 그리고 공익적인 사고를 강조를 하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면 다른 기업에도 동일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소재가 되겠죠. 두 번째는 통섭형 인재입니다. 이것은 경력이 많으신 분들, 팀 활동을 할 때 팀원들의 역량을 파악해서 팀 시너지를 극대화했던 이런 에피소드가 있으시다고 하면 통섭형 인재입니다. 도전적 인재 같은 경우엔 여러 실패를 딛고 최종 성공을 했던 에피소드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 도전적 인재라고 강조를 하시면 됩니다. 도전적인 인재를 강조를 하시려면 이 공기업은 근거를 가진 도전이 좋습니다. 도전 이전에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지니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통하여 얻게 된 부분을 더욱 보완을 하여 다른 전략을 펼침으로써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기업을 가거나 이 사례는 반드시 있으셔야만 합니다. 협업 상황 속에서의 성공 사례, 이 부분을 강조하실 분이 있으면 도전적 인재를 강조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치창조형 인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전 지원자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지 않는 인재형인데요. 글로벌 마인드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이 꺼리는데, 일단 글로벌 마인드를 제외하고 보면요, 현재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 반복적인 일상에 나는 이 부분을 비판적인 사고를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하여 더 좋은 발전을 만들었던 과정이 있다고 하면은 뭐든 쓰셔도 됩니다. 글로벌 마인드라고 해서 해외 관련된 쪽에 일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근거로 나는 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분석력으로 같이 강조를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을 작성을 하시든 다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필기를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실력자라고 하시면 반드시 내가 이 작성하는 이 인재상과 관련돼서 분명히 면접관이 물어볼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작성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1번 자소서 문장 틀잡기를 한번 볼까요? 가독성이 있게 작성을 해주십시오. 자,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지닌 인재다.
소제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첫 번째 인재상과 두 번째 인재상이 나는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십시오. 이거 선택을 하실 때 첫 번째 인재상 에피소드, 두 번째 인재상 에피소드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합격. 또는 이런 식으로 1번과 2번이 다 한 에피소드 안에 있다고 하시면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의 두 가지 인재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두 가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자소서입니다. 1번 인재상과 두 번째 인재상이 부합을 하는데 이 사례는 과거 재학 시절 A라는 과목과 어떤 B라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며 하나여도 상관없습니다. 땡땡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며 맡은 업무에 있어서 어떠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정확하게 이 결과물 제시를 했고요. 당시에 어떤 이유로 조직에 위기가 발생을 하였으나 그 당시에 이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 이거죠. 어떤 에피소드를 설명을 할 때는요, 그냥 단순히 나는 성공했습니다 라기보다는 항상 어떤 실패 그 다음 단계, 문제를 파악하여 내가 다시 제 전략을 펼침으로써 합격했던 그 과정이 강조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했던 행동이 가장 돋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 달성하는 것이 이 팀 조직의 어떤 의미다. 이거는 모두가 좋은 점수를 받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다라고 제시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조직상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인재상으로 골랐던 행동을 나는 하였고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하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 인재상 중심으로도 행동을 함으로써 그 결과 모두가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했던 최초의 목표가 달성할 수가 있었고 이런 점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요 인재상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한국전력공사 또한 이러한 위기 상황 또 사업 과정 속에서의 지금 어려움 많죠. 늘 강조돼서 나오는 적자폭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예민하지만 탈원전도 있죠. 어쨌든 어떠한 행동을 하는 임직원으로 그 상황 속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700자는 무난하게 쓰시고도 남습니다. 어떤 성과를 나는 입사 후에 내겠다 가볍게 프리뷰 형태로 해서 던져 두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면접관이 물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자소서 항목을 마무리를 하십시오. 자, 2번을 봅니다. 한전에 지원한 동기와 한전 이슈 한 가지에 대해서 지원자의 견해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700자로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면접관들이 먼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항목이 바로 2번입니다. 산업군에 대한 이슈 또는 우리 기업에 대한 이슈 얼마큼 성의 있게 준비를 해왔는가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이 요소와 지원자의 역량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한전에 오려고 하는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소서 항목입니다. 이것은 실제 면접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단계에서부터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내가 어떤 경험을,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 가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한전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A, B, C 등의 이런 경험을 통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어떤 부서에 근무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명확하게 던져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고객 서비스 응대 경험이 풍부하시다고 하면 사무 같은 경우에는 요금관리 부나 고객 지원부 등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시고요. 여기에서 추상적인 내용, 전혀 한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나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실 경우에는 분명히 면접에서 이런 내용은 현실과 맞지 않다. 어떤 것을 정말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역량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서는 한전이라는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직무에 대한 이해를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두 가지 역량을 나는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실
교육, 경험, 경력, 이 역량 개발 과정을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민원응대 같은 경우엔 서비스 쪽에서 업무를 하신 분들, 봉사활동에서 내가 대상자들을 다뤘던 과정도 서비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어떤 경험을 통해 무엇을 기를 수가 있었다. 사회생활 속에서의 나의 역량을 강조를 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을 수강을 하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한전에 필요한 이 능력치를 보유할 수가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이 부서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잘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전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전기와 관련된 지식을 쌓으며 근무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더해 주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 이유를 이 이슈와 같이 엮었습니다. 한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만약에 사무 쪽에 요금과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전기 요금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런 요금제의 변화, 원가 연계형 요금제 도입,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셔도 되고요. 스마트 그리드나 아니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까지 실제 관심이 평소에 많았다면 당연히 제시를 하셔도 괜찮지만, 지금부터 막 알아봐야 되는데 산업군에 대해서 많은 조사가 필요한 이러한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내가 맡게 될 업무에 있어서 한전과 관련된 이슈를 표현을 하셔도 충분히 합격을 하십니다. 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이 요금부서라고 했으면 여러 가지의 특수 민원들이 접수가 되겠죠. 안 그래도 지금 한전의 전기세를 10월 1일부로 올렸기 때문에 이제 고지서를 받아본 사람들이 많은 항의 전화나 아니면은 설명을 듣고자 많은 전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전의 임직원으로 고객과 조직 사이에서 입장 차이를 균형 있게 조율하며 국민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소소한 목표를 해도 당연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필기 시험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물어본 내용이 내가 정말 잘 아는 분야를 던져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화가 오고 갈 텐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이슈를 전달한다고 하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털린다라고 하죠. 많이 털리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10월 2일부터 4분기 전기 요금을 인상을 했는데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이죠. 이런 사항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한전의 이런 적자 현황까지도 연결이 되겠죠. 지금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발전자 회사의 실적을 빼면 4조 3,845억 원이 지금 적자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한국전력공사가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소신 있게 생각해 보시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래도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코로나 시대의 에너지 전환과 신재생의 영향이라고 해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떤 식으로 에너지 사업이 나아가야만 하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한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제도의 변화 과정, 이거는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관심이 좀 있던, 이거는 꼭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거 못 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재생 지원제도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변화 과정, 이 부분이랑 2021년 하반기 경제 전망, 수소경제 정책과 산업 환경 진단, 그리고 해외 사례를 통한 동향, 요 해외 사례를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을 면접에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이 사람은 성의가 있구나. 그럼 한전에 그 해외 사례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요런 질문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표현을 해보셔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전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인데요. 한전의 2030 전략 보셨으면 좋겠고, ESG 경영에 대해서도
항목도 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가장 이슈가 되고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꼭 보십시오. 그리고 한전과 관련된 최근 이슈를 보면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한전 요금에 대해서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탈원전, 5G, 그리고 R&D 투자 집행, 해상 풍력, 영업 손실, 녹색 프리미엄, AI 기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기술 등등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어떤 부분이 가장 관심사가 높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거를 물어보더라도 전문가처럼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얘기할 수 있는 그 주제를 여러분 반드시 선정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항목도 마무리를 해보십시오. 그럼 3번 마지막 항목을 봅니다.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팀원들의 의견 차이를 보였던 사례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노력을 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였고 최종적인 결과는 어땠는지를 600자로 적으라고 했죠. 1번과 2번은 700자인데 3번은 600자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도는 좀 떨어진다. 하지만 실제 근무를 하는 신입사원의 인성적인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갈등 해결 과정입니다. 면접에서도 분명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갈등 해결 사례가 있느냐 또는 최근에도 갈등을 해결한 적이 있느냐 입사 후에도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갈등은 어떤 면접을 가시던 간에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 필수 에피소드죠.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 갈등을 접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작성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주제 자체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의견 차이를 보였던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일단 발생한 상황 속을 먼저 제시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어떤 갈등 해결 방법을 지니고 있는지를 소제목에 깔끔하게 적으시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재직 시절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아 무슨 방법으로 갈등 해결을 하며 최종 목표를 달성하였다. 두 가지식으로 짧고 굵게 요약을 해서 어필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A라는 모두의 이 목표가 있었으나 팀원의 어떤 주장이 나의 주장과 상충이 되어 이에 맞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상황을 간략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협의안을 찾기 위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해당 팀원과의 의견 차이를 빠르게 줄여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1번, 2번이 핵심이죠. 동료가 주장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내 스스로 파악을 해보고자 하였고요. 두 번째는 동료의 주장과 나의 주장의 각각의 장점은 어떤 게 있고 새로운 해결안을 제시할 수는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나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이 최대한 협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해결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조직상에 일어날 수 있는 기대 효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시한 결과 동료와의 거리감이 좁혀지며 최초 정했던 조직 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조직 중심의 사고 그리고 상대방을 중요시하는 이타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와 느낀 점까지 깔끔하게 적었고요. 입사 후에도 항상 상호 존중의 자세로 갈등을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해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지니고 나는 행동을 하겠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금 어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항상 상대방과 빠른 협의점을 찾고 미리 항상 대비를 하는 나의 강점이 조직력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늘 그래서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해서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어렵지가 않죠. 이 자소서를 항목별로 제시를 해드렸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최대한 마무리를 해보십시오. 남은 시간 최대한 필기시험 보러 빨리 가셔서 1점이라도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전 NCS 온라인 스터디를 한다고 제가 미리 공지를 드렸는데 이번 하반기에도 진행을 하니까요. 참여하실 분 있으면 링크를 제가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참여하십시오. 이번에 영역별 거락제가 시행이 실제로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역의 학습이 좀 필수로 되어야만 할 겁니다. 예전에는 의사소통이랑 문제 해결 쪽에 많이 올인을 좀 했다면
이번에 수리 능력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부분이 좀 다른 점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요. 실제 이렇게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여러분들과 온라인 스터디를 진행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전과 가장 유사한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인강까지 같이 제공을 해 드리니까요. 한전 필기 시험을 보시는 분들 늘 사전에 마감되는 과정이니까요. 꼭 미리 신청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번 한전에 꼭 필기 시험은 물론 나중에 면접 때 꼭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보내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